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테슬라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에코프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량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한다? 올려놓고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미래다, 매출 폭등이다, 이런 이유들을 대입하면서 사실 이 에코프로가 여기서 사람들이 더 가길 원합니다. 매출이 더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 회로를 돌려요. 더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게, 이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점을 오게 되면 3년 전에 8,000원대 주가가 100배 상승했습니다. 100배. 3년 동안.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100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매출이 좋으니까 더 올라가야 된다. 그건 이제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인 거예요. 나만의 생각. 그래서 있는 놈들은 바닥에서 전부 다 죽었고요. 누가 지금 사고 있다? 개미들만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만. 부자들 좋은 일을 누가 해주고 있다? 개미들이 고점에 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는 고점에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단계고, 이게 지금 물량 바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주식을 가지고 자꾸 실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주식이 움직인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냥 실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부동산이 올라간 이유를 지하철 때문에 올랐다라고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자본주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투심이라는 것으로 시세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게 그냥 그래프만 보자고요. 그래프만. 뭐 실적 어쩌고 하지 마시고 고점 찍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다음에 결국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실적을 정점을 찍었던 종목이 또 뭐였어요? 시젠이었잖아요. 시젠. 정점의 실적은요, 다시는 나오질 않아요. 그 실적이 반짝반짝 거리다 말아요. 실적이라는 것이 반짝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실적이 제일 좋을 때는 팔고 나오는 것이지, 그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젠이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야, 실적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어디 있겠냐라고 해서 많은 개미들이 이런 종목을 삽니다. 고점이죠. 저점 찍고 올라갔다 결국에 내려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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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다. 에코프로의 미래는 딱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내가 여기서 실적 타령하면서 장기 투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결국 떨어져요. 그 다음에 최종 지점은 어디까지 간다? 쭉 빠진다. 쭉 빠져요. 쭉 빠집니다. 그냥.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거품인데 거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거품에 끼면 여기서 뭐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맞추는 게 주식이 아니고요. 이 주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30배가 올랐어요. 30배가. 그러면 30배가 올랐으면 정신 차릴 시기가 온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당시만 되면 그런 주식에 미쳐가지고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 주가가 엄청나게 거품이 꼈는데도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엔 계속 빠져요. 결국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전 시간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뭐 300달러 인근에서 전부 다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주가가 정점을 찍고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랐잖아요. 올랐으면요, 더 이상 그걸 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말 많이 오른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먹을 영역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런 주식을 뭐 매출 때문에, 판매량 급증 때문에,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한 지점에 매수를 하시면서 정작 먹을 수 있는 영역은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조금밖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기. 마치 올라갈 것처럼 연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주가라는 것이 쭉 빠집니다. 결국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한 주식을 사시게 되면 차트를 이제 길게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를 사는 사람의 마음은 딱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매수를 해서 조금 먹을 순 있겠구나. 조금. 근데
올라갈 수 있는 크기는 딱 요만큼인데 내려갈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리스크는 정말 큰데 수익은 조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수익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그냥 왕창 떨어져요.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종목을 주로 사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사실 때 평균적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봐봐요. 어느 정도 가격이 그나마 좀 안전하고 유익한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세를 한번 탔고 지금 가격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래프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버텨주고 일반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주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뭐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기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통계적으로 나한테 유익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우량주를 사더라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정의를 해보면 투자로서 가치가 있느냐. 상단이죠? 하단이죠? 그러면 뭐 중간 지점만 보더라도 이 지점인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투자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 급등 종목이면 뭐 사도 떨어져도 뭐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이미 뭐 수십 배, 수백 배가 오른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도 고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1,300원대 유지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사실 화폐를 계속 발행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탕 가격 같은 경우도 1년 사이에 38%가량 올랐고요. 그 다음 금 시세 같은 경우도 정점에 와 있죠. 지금 역대급 시세에 와 있어요. 지금 미국이 돈이 없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국채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넘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25%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0.5%에서 5.25까지 금리를 10배나 올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에 또 적응을 해버렸어요. 이런 비싼 금리가 왔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잘 버티네?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1년 내내 쇼를 하고 있잖아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 물가를 잡아야 되겠으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전 세계인들한테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돈이 없어서 금리를 올려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을 미국으로 유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돈이 없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올해 적자 예상치가 6천조예요. 6천조. 삼성전자 한 15개 규모죠. 1년에 삼성전자 15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죠. 빌려서 적자난 것을 메우고 있어요. 그럼 뭐냐? 메운 게 아니죠. 적자가 쌓이는 거죠. 빚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빚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빚이 4경이었는데 몇 달 사이에 4경 2천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고 나면 4경 8천조가 되겠죠. 여기서 계속 금리 상승분이 계속 붙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낸 것을 달러를 찍어서 낸 거잖아요. 그 빚인데 점점 이 빚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리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단기로 돈을 땡기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가 초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상하거든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미국은 안전하다. 야, 미국이 생각보다 괜찮구나. 근데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미국 정부에서 컨트롤한다면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미국이 건재한 걸 표현한다면 다 속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데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어요. 1년 내내 그랬잖아요. 1년 내내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금리 이제 안 올린다. 근데 결국엔 계속 올렸잖아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미국에 돈이 없어요. 오링 났어요. 오링. 돈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라도 빨리빨리 돈을 땡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돈을 빌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코로나 때 발행한 돈이 돌고 있는데 그 돈이 결국에는 오링이 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국채를 이자를 올려서 발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국채가 안 팔리네.
어떡하지? 뭐 어떡해. 금리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금리가 정점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안 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금리를 만약에 0.25% 내렸을 때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를 못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미국이란 나라의 투자 가치는 금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달러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게 돼요. 폭락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국채를 뭘로 샀어요? 달러로 샀습니다. 달러로. 달러가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국채 투자가 완전히 꺾이게 돼요.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달러가 지금 고점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달러가 계속 올라가니까 국채 투자가 메리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달러가 떨어지면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달러로 인해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채를 사려면 먼저 미국 달러를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산다는 것은 달러를 같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달러가 폭락하게 되고요. 달러가 폭락하게 되면서 국채가 안 팔리게 돼요. 국채가 안 팔리게 되면 국채 금리는 결국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이란 나라는 결국에 돈이 없어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파산의 길이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잘 막고 있다,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미국은 지금 시간 끌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금리를 올려도 작살이 나고 내려도 작살이 나요. 이 지금 미국의 부채가 4경 2천조인데요. 거기에 이제 바이든이 뭐 전기차 같은 보조금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서 적자가 계속 쌓이고만 있어요. 돈이 없는데 돈을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네들이 보유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올린다는 거예요. 자폭이죠.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돈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달러는 폭락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결국에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기 직전에 나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현재 기준점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라는 것이 10%에 가까워질수록 화폐는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기준금리가 5.25%죠. 여기서 10%에 근접하는 수치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화폐는 점점 휴지가 될 거예요. 휴지가. 화폐의 양은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화폐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금 시세가 정점에 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의 돈이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란 나라가 금리가 5% 밑에서 유지가 가능하다면 미국은 파산을 안 해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거의 1년 사이에 금리를 10배나 올렸거든요. 1년 사이에. 지금 뭐 한 달 꾸준하게 금리를 올렸어요. 꾸준하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국채 좀 사주세요 라고 빌리고 있죠. 사람들은 뭘 몰라요. 국채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빠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금리를 10배나 올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공격적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당장 잠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쉽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은 지금 파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반도체 한파를 겪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강도 높은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임원 팀장 예산을 전년 대비 30에서 50% 감축한다고 합니다. 한국 수출 기업이 지난 3년간 2,500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출 기업들이 위기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반의 반토막을 향해서 가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매출이 20%나 하락세를 보였죠.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인 것이지 결국에 피해갈 순 없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실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무제표를 다시 참고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재산정하시는 게 맞고요. 매수 가격을 재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약 507만 대로 전체 글로벌 시장의 60%가 넘는데요. 중국 자동차 수출 규모가 독일과 한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은 세계 2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BYD는 올해 1분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모델 Y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요.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1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